그 계집애, 내 딸 아니야? 공난숙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떨어졌지만 그 안에 섞인 단어 하나하나가 진태석의 숨을 조여왔다. 뭐라고 했어, 방금? 진태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공난숙은 회장실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 집 응접실에 앉은 주인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한혜라 딸이라니까. 당신 며느리. 너무 담담한 말투였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다. 한혜라의 딸. 버려진 수아. 그리고 차정원.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따로 놀던 이름들이 잔혹할 만큼 정확하게 한 줄로 이어졌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감각이 손끝부터 전해졌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미친 듯이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공난숙, 장난치지 마. 진태석의 목소리는 이미 반쯤 갈라져 있었다. 내가 장난을 칠 정도로 한가해 보여요? 공난숙은 팔을 가볍게 포개며 맞받았다. 눈빛에는 지루함이 섞여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야 반응하는 상대를 구경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왜 못 믿겠어? 당신 며느리, 정원. 그 애가 한혜라 딸이라는 거. 차기범이랑 살던 그때 버려진 그 수아 맞다니까. 진태석의 이성은 거기서 끊겼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공난숙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먼저 목을 찾았다. 거칠게 멱살을 움켜쥐자 공난숙의 목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러나 공난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랐다. 공난숙 대체 무슨 짓거리 한 거야? 이번에 떠는 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진태석은 자신이 짓밟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 진짜로 되갚을 능력이 있는 상대를 처음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건양가가 우스워. 감히 날 가지고 장난쳐? 목소리가 올라가는 만큼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럼에도 공난숙은 버티며 눈을 맞췄다. 놀았다고 생각해요? 난 아주 진지하게 투자했을 뿐인데. 뜻을 다 아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이었다. 진태석은 결국 멱살을 놓고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 하나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헤라 딸이라니. 그걸 나만 알고 있다니.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놈이 공난숙이라니. 당신, 그 애가 수아인 거 알고 일부러 내 며느리로 들인 거야? 턱이 굳어 말을 다 뱉기도 힘들었다. 아, 그건 아니고. 공난숙이 어깨를 으쓱였다. 처음엔 그냥 쓸만한 애라서 밀어 넣은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 덤이 붙어 있더라. 뭐 그런 셈. 미친 여자. 진태석은 욕이 목구멍까지 치올랐지만 마지막 한 줄을 겨우 참았다. 지금 중요한 건 욕이 아니라 입막음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헤라한테는 당분간 이 얘기 꺼내지 마. 절대. 공난숙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 반응을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럼 나한테 뭘 줄 건데? 거래 테이블이 자연스럽게 차려졌다. 건양 그룹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진태석은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헤라가 알면 끝이다. 둘 중 하나는 자르고 간다. 공난숙이든 차정원이든. 당장은 차기범의 딸 쪽이 훨씬 쉬웠다. 입 하나 막는 것과 재벌 투자판 전체를 쥔 여자의 목줄을 끊는 건 난이도가 달랐다. 진태석은 그 생각에 도달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얼마나 여기까지 망가졌는지도 동시에 깨달았다. 한편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판이 조용히 깔리고 있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차기범은 마주 앉은 한혜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왜 눈앞에 두고도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냐?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한혜라는 그 말 하나로 등줄기가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요? 한혜라는 이미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면서도
입으로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가짜 수아, 진짜 수아, 그리고 며느리. 머릿속에 세 개의 조각이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양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당신,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수아라는 거죠? 차기범은 눈을 들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와 함께 버리고 싶었던 말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신 며느리. 바로 그때 카페 문이 툭 열리는 소리가 둘 사이를 잘랐다. 어머니. 진세훈이었다. 세훈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왔다. 차기범 씨,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까? 차기범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조금 전까지 올라오던 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정원이는 건양에서 끝이다. 헤라는 무너질 거고 태석은 가만히 안 있겠지. 더 늦기 전에 빠져야 한다는 오랜 죄인의 감각이 작동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네. 차기범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한혜라는 그의 뒷모습에 손을 뻗고 싶었지만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진세훈이 의자에 앉았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머니? 하예라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세훈을 바라보았다. 차기범의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한 자리, 그 공백 속에서 세훈의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단단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어 선택이 바뀌었다.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음식에 장난친 건 수아죠. 그걸 영채한테 뒤집어 씌운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헤라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언젠가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도 사람이다.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다. 내 딸이 한 짓이라고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어. 이미 한 번 버린 딸인데 또다시 딸 버린 여자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막은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한 줄 한 줄 내뱉을수록 본인이 듣기에도 초라해지는 말이었다. 세훈의 눈빛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부서졌다. 우리 엄마도요. 세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 엄마도 부회장님이 밀어내셨잖아요. 요양원에 가두라고 아버지한테 빌었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라는 귀에 피가 솟는 기분을 느꼈다. 진세훈.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꾸짖음인지 비명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나를 내 생모 밀어내고 안방 차지한 여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 말 자체가 이미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가장 먼저 알고 있으면서도 세훈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존경심과 믿음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 무렵 한혜라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부회장실로 불려온 진수아, 그러니까 주영채는 익숙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만큼은 자세가 불편했다. 음식에 장난치고 스스로 내 뺨까지 때리게 만든 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거지. 헤라의 질문은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영채는 처음엔 잡아뗄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훈이 이미 의심하고 있고 헤라가 뒤에서 다 봤다고 말한 순간 판단을 바꿨다. 미웠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엄마 사랑 나눠 갖기 싫었어요. 엄마가 다시 내 쪽만 보게 만들고 싶었어요. 질투와 결핍이 섞인 고백이었다. 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정체를 정리하지 못했다. 이런 애가 내 딸이라고? 아니면 내 딸이라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건가? 미웠다가 안쓰러웠다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마음. 정원이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동요가 헤라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두드려지고 진세훈이 들어왔다.
수아, 나가 있어. 세훈의 말이 떨어지자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모든 거짓말과 핑계가 둘 사이에 남았다.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 누가 진짜 거짓말을 했는지. 세훈의 말은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섞인 절규였다. 그리고 그 절규의 끝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의 씨앗도 함께 심어지고 있었다. 건양가 바깥에서도 전쟁 준비는 한창이었다. 공난숙은 사무실도 집도 아닌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잔과 정리되지 않은 투자 관련 서류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오늘 장난 아니었어. 한혜라 부회장이랑 세훈이랑 제대로 싸웠다니까. 건양가 완전 금 갔어. 주영채는 거의 자랑하듯 말했다. 조금만 더 밀면 진짜 깨질 것 같아. 공난숙은 딸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건 감정이 아니라 수식이었다. 갈라진 부부, 흔들리는 후계 구도, 이미지 추락, 투자자 이탈. 숫자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은 가치를 흔들 수 있을지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영채 내 일이나 제대로 해. 공난숙은 짧게 잘랐다. 오늘은 충분히 흔들었으니까 이제 판을 더 키울 타이밍만 남았다. 그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난숙의 표정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차정원도 진수아도 둘 다 내 입장에선 움직일 수 있는 말이지 왕은 아니거든. 감정은 잠깐 흔들리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공난숙의 머릿속 저울은 언제나 정확한 균형을 유지했다. 그 시각 공난숙 집 거실에는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와 있었다. 영채 데리러 왔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진세훈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정원이 앉아 있었다. 한때 건양가 안방 며느리였던 여자가 이제는 다시 차기범의 딸이자 난숙의 카드로 앉아 있는 모습. 세훈 씨. 정원이 일어나려 하자 세훈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돌아가요. 건양으로 같이 돌아가요. 세훈의 눈에는 지쳐 있으면서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수아가 당신을 모함했다는 거 어머니도 아셨어요. 아버지한테도 제가 말할 거예요. 다 바로잡을게요. 정원은 한참 동안 세훈의 눈을 들여다봤다. 한때는 믿고 기대고 싶었던 눈. 지금은 자신이 던질 폭탄 때문에 가장 먼저 다칠 눈. 정말 괜찮겠어요? 질문은 세훈을 향한 것이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나는 며느리이자 딸이자 폭탄이 된다. 정원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래요. 돌아갈게요. 세훈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다. 그러나 정원의 마음속에는 다른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진짜로 끝장을 보러 들어가는 거야. 밤이 깊어질 무렵 주하늘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응답이 없었다. 정원아. 여러 번 불러도 집안은 비어 있었다. 응접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공난숙 뿐이었다. 어머니, 정원이는요? 하늘의 질문에 난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진세훈이가 데리고 갔어. 건양으로. 하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이번에는 난숙의 목소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가라앉았다. 오늘 진태석을 만났거든. 정원이 한혜라 친딸이라는 거 다 말해줬어. 공난숙의 말은 칼날 같은 담백함으로 떨어졌다. 건양을 흔들려면 그 정도 정보는 써야지.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 하늘은 믿을 수 없었다. 정원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했지. 난숙이 말했다. 그래서 진세훈이가 데리고 갔잖아. 그 집 아들이 알아서 지키겠지.
하늘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 못 참겠습니다. 하늘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어딜 가려고? 정원, 데리러 가야죠. 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정원이 다치는 건 그냥 못 보겠습니다. 난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 대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몸은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을 때 공난숙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역시 피는 못 속여. 저 기집애 하나 때문에 남자 둘이 판을 다 뒤집어버리네. 그러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스며들었다. 판은 커질수록 고수에게 유리한 법이었다. 이제 건양가를 향해 달려가는 차가 두 대였다. 하나는 아내를 다시 품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의 차, 진세훈의 차. 다른 하나는 첫사랑이자 자신이 지키고 싶은 여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거는 남자의 차, 주하늘의 차.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는 자신이 버린 딸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남자의 계산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과연 먼저 도착하는 건 누구일까? 다음 이야기는 그중 누가 먼저 문을 여는지에서 시작될 것이다.